처음 여기 현장을 철거했을 때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안쪽이 가득 차 있던 거야. 자, 인테리어 구공 친구들 안녕? 오늘 소개할 현장은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현장이야. 2004년 준공된 아파트 15평형이었는데 20년 차가 넘어가는 투베이 아파트 구조였어. 이번 현장의 키워드는 바로 뷰야. 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자, 15평형의 작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넓어 보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 남자 고객님 혼자 거주할 공간이다 보니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과 좁은 실내를 간결하게 표현하면서도 넓어 보이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넣어서 완성했어. 좁은 집을 시공할 때 활용하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을 알려줄 테니까 우리 집이 20평 이하 작은 집이라면 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집이 좁아서 고민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우리 집에 적용해 볼 만한 게 있는지 꼭 살펴보자. 자, 그럼 이 집에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살펴보러 출발해 볼까? 자, 빠지지 않는 현관 디자인 디테일이야. 사실 여기는 거실이 좁은 편이라 고객님께서 현관 가벽 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걱정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현관 디자인을 잡았던 부분이야. 내가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투베이 구조 아파트에서는 무조건 현관 가벽을 하라고 했잖아. 현관 디자인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구축 아파트일수록 현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비포 사진을 보면 신발장이 돌출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철거를 해보니까 방이 뒤에가 뚫려 있어서 과감하게 신발장 라인을 벽면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그 반대쪽은 벤치를 구성해서 공간을 넓어 보이게 만들었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현관 디자인의 장점이야. 그리고 신발장을 4개의 도어로 구성을 했는데 이것 또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신발장이 3개라면 여기까지가 벽이라고 느끼게 되니까 더 좁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최대한 현관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4개의 도어로 최대한 수납도 확보하면서 현관을 넓어 보이게 구성을 했지. 일종의 착시 현상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일괄소등은 구축 아파트를 할 때 꼭 넣는 시공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시공을 더했어. 바로 스위치를 통해서 현관 조명을 켜둘 수 있는 스위치를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뒀어. 자, 우리 간혹 신발을 정리하거나 현관을 정리하고 싶을 때 손을 휘저으면서 센서 등을 찾고 정리할 때 있지 않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쓰지 않는 위치에 스위치를 달아놨어. 그리고 벤치 쪽에는 브론즈경을 설치해서 현관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고 심플한 형태의 조명을 달아서 현관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표현해봤어. 자, 그리고 중문은 프레임리스 중문으로 간결하게 마감을 했지. 자, 좁은 집일수록 간결화해서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게 여기 현장에 디자인하는 포인트였어. 자, 이번 망원 현장의 주방 역시 참 고민이 많았던 요소 중 하나였는데 자,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첫째, 좋은 뷰의 장점을 살리자.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뷰라고 했지. 주방 쪽도 마찬가지로 원래 좋은 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살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야. 고객님의 요청에 주방에 많은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수납을 줄이는 것보다는 반대쪽으로 주방을 확장해 드렸어. 대신 기존에 상하부장에 있던 위치를 하부장으로 하고 상부장을 다는 것 대신 비워놓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창을 2대1 비율로 설치해 드렸어. 자, 요리하는 동안 탁 트인 뷰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말이야. 자, 둘째, 어설픈 문의 위치를 바로잡자. 자, 제일 큰 문제점은 바로 문의 위치였어. 어정쩡하게 생긴 벽의 길이 때문에 주방이 꺾이게 설계된 기존 주방을 보고 문의 위치를 옮겨줌으로써 선 정리를 해줬어. 자, 별게 아닐 수 있지만 문의 위치를 옮겨줌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은 선 정리를 통해서 공간이 깔끔해지기도 했지만 수납적인 면에서 확실히 못 쓰던 공간을 더 활용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좋아하셨던 부분이야. 자, 셋째, 내부로 연결하는 포인트 뷰. 자, 남자 고객님 혼자 계시는 집이긴 했지만 평소에 친구들을 많이 초대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존에 있던 창가 자리를 개방해서 포인트 뷰를 만들어 드렸어.
요리를 하면서도 고립되지 않으면서 이곳에 식탁을 놔둘 수도 있고 일식당의 다찌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던 게 포인트야. 다만 창 전체의 길이보다는 가로로 길게 비율을 줌으로써 이 벽면도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어. 자, 그러면서 개방된 입구 쪽에도 도어를 다는 대신 같은 우드 포인트의 게이트 느낌으로 마감을 해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렸지. 자, 그 외에도 후드를 숨기거나 벽면에 필름 마감을 통해서 주방만의 독립된 공간 느낌을 살렸고, 보이는 곳에 융 콘센트를 설치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마감을 해드렸어. 자, 그리고 많이들 요청하시는 인조 대리석을 반쯤 가려주는 커버를 통해서 조리 공간을 넓게 또는 싱크볼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드렸지. 자, 처음 여기 현장을 철거했을 때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발코니 쪽 천장 목공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내부가 어떻게 해놨나 살짝 뜯어보고 진짜 완전 놀랬거든. 안쪽이 새카맣게 곰팡이가 가득 차 있던 거야.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딱 살기 좋은 집이었던 거지. 그래서 계획이 없던 천장 철거를 진행했고, 곰팡이 제거 그리고 누수 체크까지 진행을 했어. 곰팡이 제거는 1차 토치로 지져서 곰팡이를 제거했고, 2차 락스로 살균 처리를 한 다음 3차 건조 단열 페인트 처리를 한 후에 4차 아이소 핑크로 단열 마감을 해서 천장 공사를 마무리해드렸어. 자, 마무리는 탄성 코트로 발코니를 마감을 했어. 곰팡이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호흡기 관련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시공하던 방식대로 깨끗하게 처리를 해드렸고, 원래는 천장 목공을 철거하고 노출로 하려고 했는데 발코니 공간이 넓은 곳이라서 천장 시공을 하면서 매입등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바닥 타일도 보통은 300에 300각 타일로 마감을 하는데 여기 현장은 600에 600각 타일로 업그레이드해서 시공해드렸어. 뷰가 좋고 여기서 캠핑장처럼 활용하고 싶다는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명과 바닥을 더 넓어 보이게 시공을 해드린 거지. 주방 쪽 발코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두고 싶다고 하셔서 콘센트 작업을 해드렸고, 캠핑을 하고 싶다고 한 앞쪽 발코니 쪽에는 핸드폰 충전 등 전기 쓸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셔서 발코니 쪽에 콘센트를 추가로 해드렸어. 뷰가 좋았던 만큼 그 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데 힘썼던 현장이야. 자, 이번 욕실의 핵심 포인트는 소음 예방이었어. 욕실 도어를 시공할 때 소음이 새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 계셔서 에어타이트 도어 시공을 해드렸어. 문이 닫히면서 버튼이 눌리면 가스켓이 돌출되는 에어타이트 도어인데, 방마다 소리가 새어나가는 게 신경 쓰이는 분들은 시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도어당 5만 원 정도 추가 요금을 내면 설치가 가능하고, 공부하는 수험생이 있는 방에도 별도로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만 시공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테리어 상담할 때 우리 아이 공부방 또는 화장실 소음에 민감한 분이라면 꼭 설치를 해보길 바래. 자, 이전 욕실에서 거울만 크게 설치되어 있고 수납이 작게 되어 있어서 플랩장으로 수납을 최대화 시켜드렸어. 수납이나 거울 부분은 고객님들의 요청에 맞게 시공을 해드리는 편이야. 샤워 공간 쪽 유가는 트렌치 유가로 마감을 해서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렸고, 비포에는 없던 조적 젠다이를 설치를 해드려서 샴푸나 바디워시를 숙이지 않고 거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부분이야. 자, 기존에 돌출되어 있던 휴지거리도 매립으로 바꿔드리면서 욕실이 한껏 더 고급스러워졌지. 간접 조명 라인, 센서 등, 그리고 600각 타일 등은 기존에 하던 시공을 살리면서 최대한 매지 라인을 깔끔하게 마감한 욕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사실 여기 현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실이었어. 미리 확장은 되어 있었지만 공사하기 전 너무 다양한 요소 때문에 정신없던 공간을 최대한 간결화해서 표현하고자 했어. 그리고 현관 가벽을 통해서 좁아졌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야. 그리고 항상 하게 되는 내력벽과의 싸움. 자, 좁은 집을 넓어 보이게 하는 방법 중 이 집에 적용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첫째, 창문을 크게. 자, 이 집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서울의 한강뷰였어. 여기가 야경이 정말 예쁜데 뷰가 예쁜 집들은 넓어 보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창을 크게 만드는 거야. 기존에 3개였던 도어를 2개로 줄이고 3대1 비율로 창을 설치해서 프레임을 최소화했어.
자, 일단 이것만으로도 거실을 더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었지. 자, 좁은 집이라면 창의 비율과 크기를 잘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야. 자, 둘째, 선 정리를 하자. 자, 우리가 공용부에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 정리야. 기존에 있던 난잡했던 우물 천장을 평탄화해서 깔끔하게 라인 정리를 해줘서 천장의 여백을 최대화해줬고, 원래 있었던 몰딩과 걸레바지 없는 시공을 해줬어. 몰딩과 걸레바지를 없애려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장 몰딩은 천장 공사를 통해서 몰딩을 없앨 수 있었고, 걸레바지는 샌딩과 퍼티 작업을 통해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더 품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지만 공간을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셋째, 불필요한 요소는 가려주자. 자, 원래 이 TV가 달리는 쪽에 내력벽은 두께가 크지 않았는데 여기는 목공으로 마감을 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었어. 자, 기존에 있던 내력벽을 가려줌으로써 넓은 면을 표현할 수 있었고, 둘째, 여기 우드 포인트로 들어간 부분이 분전함과 통신함이 있던 자리라 이곳까지 평평하게 만들므로써 다양한 요소를 가리고 디자인으로 마감을 한 거지. 자, 넷째, 거울을 활용하자. 사실 이 반대쪽 내력벽이 진짜 이 집의 가장 노답인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자, 그래도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거울을 활용했어. 거울이 주는 장점 중 하나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용부에서 보는 두 면을 거울로 마감을 했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내력벽에 메스감을 확장함으로써 뒷공간을 수납을 할 수 있게 해드렸어. 사실 기둥이라는 게 좁고 길게 튀어나와 있어서 더 신경 쓰이는 요소 중 하나인데, 오히려 그 부분을 가로로 확장하게 되면 보는 쪽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나머지 공간을 수납으로 활용하게 되면 공간 활용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 자, 다섯째, 포인트는 최소화하자.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포인트 요소는 바로 이 우드 필름인데, 9mm 문성과 이 분전함을 가려주는 요소로서 들어간 부분이라 같은 톤으로 마무리해 줌으로써 요소를 최소화해 줬어. 인테리어 할 때 많은 요소로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 필름이나 도배 같은 경우 요소를 최소화해서 포인트를 주게 되면 좁은 공간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방법 중 하나야. 자, 어때? 자, 15평 거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넓어 보이지? 인테리어 할 때 몇 가지 요소만 신경 써도 더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디자인할 때 꼭 적용해 보면 좋아. 자, 그 외에도 외벽이 많았던 현장이라 기존에 단열이 잘 안 돼 있는 공간에 있던 필요 없는 창들은 없애면서 단열재로 마감을 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 썼던 현장이야. 오늘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마감 현장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자, 좁은 집이면서 뷰가 좋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참고하고 적용하면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야. 다양한 평수의 집들을 디자인하면서 집마다 고객님들마다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된 현장이었어. 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조금 더 아늑한 공간, 편리한 공간,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을 표현하는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었어. 특히 요즘 인테리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보통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우리가 적절한 레퍼런스 자료들을 들고 상담을 하면서 찾아드리는 경우가 많거든.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상담 링크 댓글에 남겨두고 있으니까 신청하고 방문해주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그리고 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고. 자, 그럼 이만 마칠게. 안녕.